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스포 SDK 51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0.74 버전을 이제 리뷰를 했었죠. 업데이트에 대해서. 네, 그리고 엑스포 SDK 51이 이제 5월 8일에 나왔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0.74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뉴 아키텍처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런 브리지레스 서포트를 이제 바로 적용하려면은 어, 여기서 그 빌드 프로퍼 엑스포 네, 빌드 프로퍼티스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iOS 안드로이드의 뉴 아키텍처 이네이블드를 true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데브 클라이언트 엑스포 스타트가 아니라 데브 클라이언트로 실행을 시켜서 그 네, 새로운 이제 엑스포 그 고가 아닌 새로운 앱을 이제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리액트 네이티브 0.74에서 나온 뉴 아키텍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리액트 이제 엑스포로 이제 크리에이트 엑스포 앱을 통해서 이제 새로 앱을 만들면은 이렇게 새로운 UI가 뜬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인테이닝 하고 있는 이제 저만의 그런 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포에 있는 모듈들이 이제 새로운 모듈들이 업데이트를 이제 넥스트라는 패키지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게 전부 다 넥스트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본으로 탑재된다고 합니다. SDK 51부터요. 그래서 엑스포 카메라 이렇게 인풋을 하면은 네, 원래는 넥스트로 인풋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인풋가 되겠죠. 그러고 만약에 내가 과거 있는 거를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엑스포 카메라 레가시 이런 식으로 인풋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주요 사항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이런 이제 SDK 라이브러리들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과거 라이브러리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요것도 아주 좋은 이제 업데이트인데요. 스위프트 UI가 발표되면서 엑스코드에서 SF 심볼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셨죠. 해줬죠. 애플이.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콘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활용하면서 앱을 디자이너가 없어도 앱을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요. 요게 그 엑스포 심볼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이제 출시가 돼서 그 iOS랑 안드로이드 둘 다 저런 심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엑스포 심볼스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 심볼 뷰 이렇게 해서 심볼을 쓸 수가 있고 틴트 컬러를 통해서 네, 이런 색상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볼 뷰들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은 자동 완성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엑스포에서 EAS 빌드를 쓰시면은 저희가 엑스포 업데이트, 그러니까 로컬에서 쓰는 네이티브 모듈들이 가끔은 이제 배포된 앱 버전의 네이티브 모듈들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할 땐 잘 돌아가는 코드들을 이제 엑스포 업데이트를 통해서 퍼블리시를 하면은 가끔 네이티브 호환성이 맞지 않아서 동작하지 않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개런티 해주는 패키지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엑스포 핑거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의존성들이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포 라우터 버전 3.5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버그 고치는 거랑 뭐 피드백을 통한 뭐 이제 향상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덱스 블로그 포스트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곧 나오면은 다시 요거에 대해서는 리뷰를 상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샵 웹에서 쓰는 이런 샵 세그먼트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라우터를 디스미스하고
어떤 뭐 타이핑 같은 것들을 좀 업데이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스페시픽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레이아웃 파일스 여기에 뭐 언더바 레이아웃 점 ios 뭐 csx 이게 앱 디렉토리에서는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인덱스 블로그 포스트가 나오면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JS 컴프 같은 것들을 여기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엑스포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매니페스트라고 해서 애플에서 이제 새로운 그 좀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이게 이제 저도 헷갈렸었는데 기존에 그러면은 이제 인포 필리스트에 저희가 쓰는 이런 것들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잖아요. 뭐 마이크로폰 유시스 디스크립션 같은 걸 작성해야 되고 엑스포에서도 인포 필리스트에다가 뭐 이런 거를 썼었죠. 엑스포에서도 네. 엑스포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프로퍼티스를 뭐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뭐 인포 필리스트를 바로 작성할 수 있었고 네, 근데 요거는 저런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저런 유즈 디스크립션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뭐 카메라 API 접근하려고 하면 앱이 왜 접근하는지 이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용도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리뷰어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왜 민감한 API를 써야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요거는 점차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AS 업데이트를 쓰시면은 이제 웹 UI가 이렇게 프리뷰 페이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센트를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부 100% 유저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10%한테만 제공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고 클라이언트 앱이 이제 49, SDK 49랑 50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고 이제 SDK 51만 지원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당연히 좀 UI 아키텍처를 빠르게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에서 이제 개발한 그 서비스하는 이제 올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엑스포 올빗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랑 저렇게 EAS랑 좀 이제 호환이 되도록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써보지 않았는데 써보고 나서 좀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기랑 이제 호환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EAS 빌드랑요. 그리고 네, 요거는 다 위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제 엑스포 비디오 라이브러리도 이제 기존의 엑스포 AV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EAS 린트 컨피그 엑스포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요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엑스포 에셋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 네이티브에 있는 리소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좀 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번들러가 그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롭게 개발돼서 이제 6배나 빠르다고 하는데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의 번들러를 쓰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재시작을 하면은 요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저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 정도 속도가 나오거든요. 예,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예요. 왜냐면은 뭐 60% 빠른 게 아니라 6배나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빠른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했는지는 아주 상세하게 여기 블로그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하지 않겠고 좀 다들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네, 뭐 npx run ios하고 디바이스 이제 슬래시 디바이스 하면 이거 원래 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엑스포 앱이 이제 메인스트림 패키지 매니저들을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npx, 번엑스, pnpm, yarn 이렇게 다 지원하고, 엑스포 앱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그 윈도우도 윈도우는 원래 지원 안 했나 봐요. 윈도우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EAS 빌드는 현재 iOS 그 버전은 macOS 14.4 그리고 엑스코드 15.3 버전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것도 위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핑거프린트 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센트리 엑스포도 없어졌고, 이제 요것 무조건 쓰셔야 되고, 제가 과거에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마 요 이슈일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빠르게 좀 열어놨는데, 과거에 제가 갑자기 그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이제 배포만 하면은 그 개발할 때는 괜찮은데 배포만 하면은 크래시가 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저 센트리 엑스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음, 네, 왜냐면 이제 어디서 이제 오류 메시지 보면은 대체 어디서 저런 게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패키지를 하나하나 지어보면서 운 좋게 이제 알아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알렸습니다. 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고 구글 맵스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직접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다리엔비 얘기가 없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env를 다리엔비가 엑스포 라우터랑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바벨 플러그인에서 다디엔비를 좀 지우고 이제 그 빌트인 서포트 다디엔비 빌트인 서포트를 좀 활용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요거를 좀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요거는 제가 이슈를 직접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함께 공유를 좀 드릴게요. 네, 엑스포 SDK 49 버전부터 이제 커스텀 ENV 파일을 네, 그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원래는 48에서 됐었는데 49에서는 이제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올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좀 커스텀 ENV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 워커라운드를 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이슈인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함께 좀 공유를 드립니다. 네, 이 정도 쭉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엑스포 업데이트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과거는 이렇게 안 쉬웠는데 요즘엔 이렇게 그냥 너무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설치 새로 하고 픽스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그 가끔 이제 앱을 실행을 시킬 때 그 로딩 화면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멈춰가지고 프리즈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드 모듈을 꼭 지우고 다시 이제 인스톨해 주면은 동작하니까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엑스포 50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